우리 고향은 완전히 아주 시골이에요. 그 산골에 가까운 농촌이라고 보면 돼요. 특별하게 문화라는 게 없어요. 그냥 문화라고 한다면은 그때 사람들이 그 살아왔던 살아가는 방식, 그것이 그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특별하게 공부 안 해도 그냥 맨날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연하고 그 자연의 뭐 섭리라고 뭐 생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하고 그냥 말없이 그냥 같이 해왔던 거죠. 그런 것이 내 그림 속에도 존재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책은 안 읽어도 그런 것들이 항상 몸에 한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된 거는 그래 우리 집이 그래도 못 살지는 않았어요. 내가 외동으로 태어나고 해서 뭐 일도 안 시키고 해서 그냥 내 장난만 하고 이제 했는데 그 장난이 뭔가 하면은 뭐 나무 뿌리나 뭐 이상한 그 돌멩이나 이런 걸 보면 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 시골에 보면 점토가 이렇게 나는 데가 있어요. 그 파가가지고 또 뭐 이렇게 새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고 했던 거 이제 그런 걸 이제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이제 그런 거였는데 국민학교 4학년 때 그 미술 시간에 그 옛날에 미술 책을 보고 그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렸는데 잘 그렸다고 하더라고 우리 그 담임이 선생님이. 그런데 이제 5학년 되니까 내가 전교에서 제일 잘 그리더라고. 이제 그림 쪽으로 간 거예요. 그걸 만들고 칼로 갖고 했던 것들이 이제 그림 쪽으로만 이제 간 건데. 그래서 이제 맨날 칼 가지고 뭘 깎았어요. 이 손들 엄청 다쳤어요. 이쪽 왼손은. 그래서 아버지하고 겸상을 먹는데 맨날 손을 이렇게 감춰요. 넌 또 어디야 이게 손 다쳤구나 이거죠. 뭐 만들고 하는 걸 잽손이라고 그랬어요. 잽손. 이놈 잽손 했구나. 그러니까 여보 상처 투성이야. 손톱이 반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게 뭐 하다가 썰은 거예요. 근데 또 낫기도 잘 나요. 나는 약도 안 바르고 그냥 헝겊으로 묶어 놓으면 되니까 피만 묻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국민학교 4학년 때 이제 그림 잘 그린다는 소리를 듣는 데부터는 그냥 5학년 때 가니까 전교에서 얘 그림 잘 그리는 애라고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공부는 진짜 못했어요. 또 하기도 싫고, 그래서 이제 그림만 이제 그리면서 이제 왔고, 국민학교 때, 그 누구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사진을 봤어요. 그때 수염이 쭉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위대해 보이더라고. 난 그 다빈치 같은 사람이 굉장히 화가는 위대하고 뭐 어떤 그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생각을 했었죠. 그 대학교 오니까 그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싹 잊어먹었어요. 이제 가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던 생각이 가끔씩 나오고 그러죠. 단순하게 지 혼자만이 아닌 이런 남하고 다 한테도 이게 좀 좋은 일로 어떻게 뭐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대학교 오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촌놈끼리 만났어요. 저들끼리 노는 것 같아요. 그 서울 애들은. 우린 또 촌놈끼리만 이제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2학년 때까지 이제 그랬는데 3학년 되니까 이제 교수제라고 이제 그걸 이제 박서보 선생님이 만드는 거예요. 수강 신청을 그 교수 쪽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면 이제 그 교수한테 가서 배우고, 그 당시에는 이마동 선생이나 이봉상 선생은 일본 시대 때 구상적인 그런 작품을 했고, 박서보 선생은 그 당시에는 추상화를 했었죠. 앵포로멜식이고 현대적인 그 추상화 같은 걸 이제 그렸으니까 그런 영향도 박서보 선생 쪽으로 이제 내가 반을 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해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리다가 이제 구상 작업 쪽으로 내가 이제 스타일을 안 붙여본다고 이제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올라와서도 이제 거의 구상 작업을 이제 했었는데 3학년 말쯤 돼서 이제 약간 추상 작업 또는 이제 퍼포 아트 쪽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 당시 이제 구상 작업은 거의 그 나이프로 그렸어요. 듬하게.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게 안 돼요. 이제는 지금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나이프 작업이.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한 말쯤 돼서 도서관에 이렇게 뭐 찾으면 이제 그냥 뭐 외국 서적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이제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이제 팝 아트들이 미국에 한참 그 유행할 때예요. 그래서 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거 보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참 좋더라고요. 그림이 뭐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냥 연습 학생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그려보자. 흉내도 내고 연습도 해보고 이제 이런다고 했는데 나도 자꾸 하다 보니까 내 것같이 이제 돼버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 그게 4학년 때까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4학년 때 올라오면서 이제 팝 아트 같은 그런 쪽으로 이제 거의 이제 돼가는 것 같아요. 약간 팝적이면서 현실적인 그런 분위기의 작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뭔가 현실하고 좀 거리가 있는 듯한 가장 리얼한 것도 뭔가 분위기를 좀 이상한 쪽으로 내가 끌고 가는데 그런 느낌들은 그 당시부터 한 4학년 때 작업에서 있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이야기는 나도 이제 모르지만 내 느낌대로 들어간 건데 이것도 조금 초현실적인, 좀 비현실적인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4학년 때 그림이에요. 68년에 졸업하고 화실에 작업실을 냈는데 학생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작업만 그림만 그렸죠. 어떻게 보면 이미 골라주는 시작이 여기 있대. 데모 골라줄 것 같아요. 그냥 데모하는 골라줘. 이게 배우들일 거예요. 이 얼굴들이. 실제는 아닌데 이게 이제 무슨 시위하는 현장 같이 이제 내가 만들어 버리죠. 라우센버그가 이제 케네디, 제클린 이런 사진을 통해서 팝 작업을 했어요. 나도 좀 흉내내고 온다고 이제 했고 그 비슷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벗어나서 실제로 이제 먹을 가지고 문질러서 사진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기도 하고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흑백 작업 이제 한국 건대사를 하고 연결이 될 거예요. LG는 69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방가르드 협회라고 이제 만들어서 이론 중심의 잡지 내는 그 그룹이었어요, 모임이. 이론 중심의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였었는데, 이제 거기에 참여 작가들이 화가이니까 이제 전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69년부터 안 들어가고 70년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들어가게 된 게는 다른 회원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김한이란 아까 우리 1년 선배 왓전에도 같이 했던 그 양반이 나를 이제 청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양반이 또 나를 항상 좋아하고 내가 뭐 논리도 없고 그렇지만 가끔 한마디 하는데 이제 좀 이렇게 좋아하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양반 때문에 내가 AG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도 이게 새로운 어떤 실험적인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명감 같은 거 그런 것도 조금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새로운 세계를 확장시켜 그게 이제 아방가르드에 보면 그 확장과 뭐 환원이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글도 쓰게 하는데 내 나름대로도 어떤 우리가 몰랐던 어떤 감각을 찾아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또 처음에는 생각했었죠. 좀 그런 거 내가 어떤 경우에서는 좀 과학자적이다 이런 어떤 게 우리 몸 속에 있는 어떤 그 존재들 시각적인 깨닫지 못하는 이런 존재들을 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봤었죠. 사상 쪽이 아니고 이제 좀 과학자 같은 그런 어떤 시각을 찾아내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몰랐지만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일본의 미술 수첩이라는 월간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세계 미술의 그 정보 통일이라고 이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미술 수첩이라는 게 작가들한테 그 새로운 어떤 그것을 추구하고 싶은 작가들에게 많은 어떤 밑그림이나 하여튼 그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싶기도 해요. 지금 이렇게 지나보면 이제 우리 그 아방가르드도 서구적인 하나의 그 어떤 실험을 도입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것이 강하지 않았나. 자생성까지는 못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이제 처음 이제 대학교 때는 그냥 연습으로 해보다가 그게 내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좀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적인가 외적인 그것이 다 자기 입장에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뭐 지금은 들죠. 아방가르드가 이제 해체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내가 이제 홍대적인 하나의 어떤 그 분위기에서 이제 아웃사이더가 이제 되면서 홍대를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고 그 이완 선생의 만남의 현생학 같은 경우를 이제 하고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완이나 이런 현상학은 그러니까 형식적인 하나의 전이다 또는 아방가르다 이렇게 이제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현실적인 그 어떤 이게 전의로 이제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하여튼 하면서 이제 나하고 이제 이렇게 다르다 하는 걸 이제 내가 깨달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이 쪽으로 이제 다시 이제 추구를 한 거죠.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의 어떤 메시지 쪽으로 이제 간 거죠. 그것이 지금 와서의 탄색화나 미니멀하고 결별이 되는 그런 거예요.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이야기를 사물의 진실을 드러내듯이 미니멀 같은 경우는 사물의 이미지를 다 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미니멀이라는 말도 안 하고 단색하는 말도 이제 없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방가르드 회원들끼리 무이미지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무이미지. 이미지를 없애버리는 거. 그림에서 느낌을 빼버리는 거예요. 메시지를 빼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행위나 이런 것만 남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그 단색화는 이제 그 이미지를 빼버린 상태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자꾸 축적해서 쌓아 올라가는 거죠. 진짜 전의는 내가 생각하는 전의는 현실이에요.
여기서 미술이 현실로 다가가고 현실 얘기를 하고 현실을 파악해서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즐겁고 비참하고 이런 것을 이제 그림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역사 그림을 사진을 보면 역사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뭐냐 하는 정도까지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오브제 작업 이제 말쯤 되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붙이죠. 바로 그 장소는 그냥 상상의 세계가 아닌 바로 여기 우리 그리고 저쪽이 아닌 바로 여기 그 시간대 시간 오늘 여기 바로 오늘이 가장 그 중요한 시점이죠. 그 70년대 하여튼 70년대 거니까 뭔가 막 답답하고 뭔가 막혀 있는 것 같고 갇혀 있는 것 같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아니 내가 뭐 좀 답답하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갇혀 있는 것 같고 해서 어떤 그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냐.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냥 유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70년대는 캄캄한 밤같이 자꾸 느껴져요. 사각형으로 이제 그 길다랗게 통을 만들어 가지고 한쪽 측면에다가 구멍을 4개 뚫어요. 닭장 2개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칸막이를 했어요. 안에 칸막이랑 위에 뚜껑을 해서 이게 딱 닫고 거기다 자물쇠를 잠그는 걸로 이제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겉에다가는 내가 이게 이게 색동으로 이렇게 칠을 했어요. 그 색동은 뭔가 하면 한국이라는 거죠. 그 여기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입장에서 내가 색동으로 이렇게 칠을 했어요. 그래서 그 8마리죠. 이제 닭을 통이 2개니까 그 칸 하나하나에 닭 1마리씩 집어넣고 그 앞에다가 접시에다가 모이를 놔두는 거예요. 물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먹는 게 이제 우리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봐도 되고 좀 그런데 난 그게 좋아요. 정착이네는 무식하게. 아니 뭐 글쎄 이제 뭔 예술이 그렇게 고상해야 되나? 하여튼 내가 좀 무식한지도 몰라요. 아방가르드 회원이고 전위미술을 할 당시인데, 근데 이제 그 입체 작품을 해놓고 나면 뭔 그냥 만들고 전시하고 나면 허전해요. 그냥 다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금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내가 그림 그리고 하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정이 가는 거죠. 고향은 이제 탈북은 그리움의 대상이고 그 비상 탈출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당시에도 이제 조금 이제 그 문화적인 문명 비판, 어떤 현대 문명에 대한 하나의 생각이 아니었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닭장하고도 좀 비슷하지 않나. 뭔가 막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러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세 살다가 주인 집 애들이 막 하고 싸우는 거 막 얼굴 핥히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전세금보다 조금 보태가지고 이제 옛날에 좀 땅도 싸고 이래가지고 이제 집을 짓게 됐어요. 집 지면서 이제 그 화분을 사다 놨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요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하와이 무궁화래요. 하와이 무궁화. 꼭 무궁화 비슷하게 생겼어요. 좀 이파리도 그렇고 이제 그런 화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물을 자주 줘야 되는데 안 줘가지고 그냥 말라가 죽어버렸어요. 버리려고 이제 뽑아가지고 흙을 터니까 물을 많이 안 줘서 그런지 화분 모양 그대로 있더라고요. 뿌리가 흙을 틀었는데도 이게 뭔가 하면은 나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얘가
야, 어떤 삶의 조건인 거죠. 그 화분 모양 그대로 그 삶의 조건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화분 모양은 똑같아요. 흙을 다 틀었는데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전달해야 되나, 이 말을. 안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그걸 위에 좀 나무 줄기를 자르고 캠퍼스에다가 실로 묶어서 매달았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오브제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사물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이미지가 있다 하는 것. 오리나무 이제 그 눈 같은 것처럼 그 대림여자 중학교 그 뒤에 가면은 이제 아카시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것도 아카시아를 조심해서 피해서 가야 돼요. 가지는 메시지를 더 극한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거죠. 가시만 놔두고 이제 다른 부분을 이제 실로 이제 감았던 거죠. 나한테 접근하지 마 하는 그런, 그게 이제 좀 더 하나님의 말 같은 십계명 같은 그런 계시가 아니라 접근하지 마 이런 계시로 이제 나는 했던 거죠. 닭발도 이제 그냥 닭 잡고 해서 내가 바짝 말렸어요. 말려가지고 그냥 캠퍼스에다 하는 것보단 차라리 닭발도 이제 그 오브제로서 닭발의 성격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캠퍼스를 딱 짚고 있는 걸 이제 했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오브제를 좀 더 강조해 보려고 했던 가위도 이제 숟가락과 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드러내고자 했고, 저게 이제 소지라고 있죠. 이렇게 소지 종이 같은 거예요. 사람을 이름 써가지고 빈소에 이렇게 딱 하는 거, 이제 그런 느낌으로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일반 종이 바닥에 있는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가면 이미 얘는 뭐야, 이게 영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거로 난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느낌, 그게 강한 어떤 메시지, 그냥 설명할 수 없는 귀신기가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난 받아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느낌이 나도록 내가 이렇게 실로 묶고 했던 거죠. 반복적인 요소이면서 정성이 들어가면 하나의 어떤 아름다움이 이게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뭐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보다는 차라리 어떤 이게 실만 꿰맨다는 건 하나의 개념적인 하나의 행위도 예술이다 하는 어떤 그런 그거 되죠. 이제 꿰매는 행위가 하나의 예술로 그냥 드러나는. 그게 박수보 선생도 이제 묘법 같은 거 하는데 이게 행위잖아요. 미니말에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나한테도 좀 있었다는 거죠. 전부 다는 아니고, 그거 빼면은 전부 다 메시지고 이미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물로 접근하는 거죠. 실제 현실과 사물로 접근하는 거죠. 오브제 작업은 사물 하나가 가지는 그 메시지만 이게 드러냈는데, 아카시아 줄기라면 그 아카시아 줄기가 가지는 그 메시지만 드러내고, 그리고 가위가 주는 어떤 이제 가위에 단 하나의 어떤 메시지만 이렇게 어떤 그 사물이 가지는 그 메시지만 드러냈는데, 오브제가 70대 후반에 가면서 서로 다른 어떤 그 물건끼리 합성을 시키는 그런 이제 작업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때는 좀 이 사물이 어떤 인간에게 주는 어떤 힘이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생각, 문명 비판적인 사물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죠. 그 문명 비판적인, 우리 문화가 잘못됐다는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여러 개의 이미지를, 오브제를 합성을 시켜서 내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드러내고자 했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생긴 거죠. 많이. 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실 작업 가지고는
좀 어렵겠다고 생각했고, 많은 얘기가 하고 싶은데, 이 오부제 가지고는, 그 이야기를 다 못 따라가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꼴라주로 넘어가는, 그런 게 대학교 때, 그런 게 대학교 때 꼴라주는 어떤 뭘 나타내고자 한 게 아니라, 이제 좀 메시지나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감각적인 이런 쪽으로 이제 했었는데, 이제 이게, 오부제 후반 오면서 이제 꼴라주로 넘어갈 단계에는 무언가를 내가 메시지,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내 생각까지도 그림 속에 이제 같이 해보고 싶었던 거죠. 대학교 때는 이건 사진 가지고 이게 꼴라주 했던 건 이게 오브제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대학교 때는. 사진을 오브제라고 이제 느끼면서 이제 꼴라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진은 우리가 이제 실제 상황으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내 주민등록 사진을 보여주면, 아, 이거 신학철이구나. 그 사진만 봐도 얼굴이 닮았으니까. 그 실제하고 똑같다고 인정을 한다고요. 그게 이제 바로 오브제라는 거죠. 사진 자체가. 오브제를 사진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넘어가는 거죠. 이 차원적인 사진도 신분하고 똑같이 우리 사람을 인정하는 거죠. CCTV가 찍히면 이거 법적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이 사진도 똑같잖아요. 사진 딱 찍으면 이 사진 딱 찍히면 그것도 범인으로 다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것은 실제 물건하고 똑같이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사진이.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이 사진 자체가 오브제다고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역사의 기록까지도 이제 오브제라고 하고 싶기도 하고. 내 나름대로 오브제로는 이제 많이 늘려놨죠. 실제 오브제라고 했던 실감던 작업에서 이제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고 나서는 이제 사진으로 이제 넘어가니까 할 얘기가 엄청 더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당시는 사진 오브제를 어디서 이제 했냐면 주로 여성 잡지야. 여성 동화, 여성 중앙, 여성 동화, 여원, 이런 하다 보니까 내 작업이 그게 오브제예요. 잡지가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를 내가 그림으로 드러내는 거죠. 잡지가 물건 사는 그 광고들이 얼마나 많잖아요. 대량 소비 사회를 내가 뭘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잡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진들이 대량 소비 사회라고 막 떠들잖아요. 그걸 난 그 이미지를 따라서 내가 나타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꼴라주예요. 실로 꿰매는 작업에서 순환 작업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물질을 좋아해요. 물질을 또 인간을 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칼을 좋아하면은 살인자가 돼요. 총을 좋아하면 이것도 살인자가 돼요. 물질이 사람을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요. 칼이나 총은 좋아하면 안 돼요. 총을 가지고 있으면 꼭 쏘고 싶어요. 물건이 그렇게 하도록 자꾸 꼬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그러는데 그걸 좋아하다 보면 그 물건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순환이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순환이. 인간이 물건을 좋아하게 되면 자기가 물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순환식으로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순환이라는 건.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묵시는 그 당시에 좀 엉뚱당뚱하게 이제 조금 그렇게 해서 이제 감히 이게 군부 정권이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냐. 두고 보자. 감히 그러게 했는데 전두환이가 완전히 감히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묵시는 서울의 봄하고 좀 비슷하면서 감히 그러겠나 이제 지켜보는 그런 입장에서 변신에 가까운 하나의 오브제로 가지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내가 했던 작업이 이제 그 신발 작업, 신발 가지고 군중 가지고 이제 한 거죠. 바로 이제 광주 항쟁으로 가버리잖아요. 전남대에서 이제 막 데모를 하니까 이제 그냥 완전히 그냥 신자는 이제
강조 항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전두환이 정권을 휘어잡는 거죠. 묵시는 감히 그러겠느냐. 난 그렇게 봤는데 진짜 감히 그렇게 되더라고. 이제 그런 어떤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했던 작업이. 그런데 거기는 뭐 정치성 이런 거 좀 내가 설명을 하니까 알지. 다른 그냥 말 안 하면 모르죠. 변신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얼굴이 상품. 우리 얼굴이 이제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성 잡지 같은 나오는 모든 광고물이 우리 얼굴이에요. 그거 보고 사러 가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난 이미 사람은 물건의 마음에 따라가는 이제 얼굴이 바뀌었다. 변신이다. 그래서 카프카의 그 변신하고 비슷해요. 변신은 우리가 이미 물질화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이미 인간은 물질화돼서 그냥 성인들은 물질화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칼을 좋아하면 칼의 노예가 되듯이, 총을 좋아하면 총의 노예가 되듯이, 그래서 뭔가 하면 물질의 얽매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는 완전히 기성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썩고 부패해지고 물질화되어 있는데, 그걸 더 강조하게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애가 깨끗한 거를 이제 대비시킨 거죠. 그 이제 그게 우리가 변해 있다는 걸 우리 자신도 모르는데 난 당신 변했다 하는 거지. 하긴 안 변했는지 모르는데 나는 작가로서 우리가 다 모두가 변했다는 거죠. 그 여성 잡지가 위주고 그리고 이제 그냥 신문이나 뭐 다른 어떤 책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얻는 이미지들이죠. 사진에서 그림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왜 넘어갈 수밖에 없나 하면은 사진은 크고 작기를 옛날에는 학대, 축소, 복사가 안 돼요. 이걸 크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크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멀리 뭐 작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 작은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렸던 거죠. 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사진에서 그 사진을 오브제로 이제 라고 내가 이제 이야기해야 되고 다시 이제 꼴라주에서 이제 그리는 그 한계를 이제 다시 그려서 이제 극복하고 그런 거죠. 꼴라주나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만나요. 옛날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의 얘기하고 막 연결되고 그게 이제 뭐 이렇게 하나로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 상황이 한꺼번에 모여요. 그래서 제가 황지우가 뭔가 하면 겸로를 가진 화가다 뭐 이런 식으로 쓴 적이 있는데 하나가 사건이 나면 이게 그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동시에 그런 것을 한 어떤 이미지로 드러내다 보니까 상망치하기도 하고 좀 초현실적이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난 초현실이라고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이야기를 드러내려고 이제 하고 그런 거지. 여러 개를 동시에다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좀 초현실적인 느낌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내면적 리얼리티다 이라고 싶어요. 실제적인 시각적인 어떤지 바로 어디 똑같이 사진처럼 이런 리얼리티가 아니라 내 나름대로 가슴 속에서 그 느껴지는 형상, 그걸 글쎄 내면 그냥 적인 형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막 섞여 있고 합쳐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달리처럼 이렇게 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느껴질 뿐이지 전혀 달라요. 나는 이제 꼭 메시지가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메시지를 다른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보도록 만드는 트릭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어디 무의식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는 건데, 옛날에 그 초현실 그 작가들이 무의식을 나타내려고 많이 노력했잖아요. 그 이제 시인들은 자동 기술법으로 해가지고 그냥 막 짓거리는 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짓거리는 걸 그걸 막 기록해서 그게 이제 초현실적인 뭐 시라고 하기도 하는데, 무의식을 사람이 또 어떻게 멀쩡한 정신으로 어떻게 나타내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될지 안 되는 모르지만 내 나름대로 방법은 의식을 끝까지 드러내려고 의식을 끝까지 그냥 나타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오는 게 무의식이지, 무의식은 무의식으로 못 나타내요. 다른 예술가도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화가 입장에서 뭐 의식적으로 그리는 것보다 무의식적인 면이 더 많다고 봐요, 나는. 자기도 해놓고 자기 그림 설명 못 하잖아. 한국 건대사 그 1번은 그 역사 사진하고 이제 좀 만났던 것 같아요. 유교하고 뭐 의병 뭐 이런 것들하고, 의병과 일제시대 때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어렵게 살아왔던 그 일제와 이제 유교 이래가지고 어렵게 살아와가지고 이제 잘 살려고 막 노력하는 그것을 한권대사로 이제 내가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는 한국 근대사란 말을 제목이 없었어요. 없었고 그래서 주로 막 우리나라 어떤 가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막 악을 쓰고 아둥바둥 그 악을 쓰는 그런 것이 막 그 동아줄을 잡고 막 기어 올라가는 이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새마을 운동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냥 크게 봐서 한국 현대사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새마을 운동까지도 좋게 보고 내 나름대로 그랬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 한국 현대사 2번은 하나의 어떤 그 문명적 문화적인 한국을 내가 시각적으로 드러냈던 것 같아요. 썩어 문드러지고 막 일그러지고 그냥 엉망진창인 한국 어떤 문화, 생활, 이런 걸 드러냈던 것 같아요. 한국 현대 쓰리가 뭔가 하면은 현실이 아닌 사변적이고 생각으로만 끝나는 이런 게 난 안 된다. 실제로 우리 시각적으로 감동을 주고 쇼킹하게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나는 이제 걸리려고 했었고, 그게 이제 한국 현대사 이제 쓰리고 뭐 이런 거죠. 이제 여기 거는 완전히 그 역사 중심으로 이제 완전히 했죠. 이제 한국 현대사는 여승삽지에 지나서 이제 역사 사진을 보니까 완전 한국 근대사가 보이잖아요. 역사적인 사진은 주로 내가 이제 그 동아일보에서 나온 그 사진으로 본 한국 백년사라고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그냥 그대로 나와요. 난 역사책 안 읽고 사진 가지고 난 역사를 배웠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그때 간동 대지진이었어요. 한국인 학살한 거를. 이제 그 사진은 별거 아니더라고, 지금 보니까. 다른 사진보다. 별거 아닌데, 그 당시에는, 진짜 막 눈물이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울컥울컥하고. 그래서, 그걸 난 이제 보면서,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막 보이는 거야, 이렇게. 비참하고, 엉망이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이제 그걸 찾아서 이 사진하고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거죠. 외래 문화, 외래 어떤 그 외국에 대한 그 영향 이런 것도 이제 그 막 바라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고, 그 현 정권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그 비판적으로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맨 위에 돼지머리는 전두환인 거예요. 개인전 할 때 그때도 이게 작품 제목을 한국 뭐 근대사라고 안 붙였어요. 이 제목을 붙인 게 이제 그 서울미술관 관장이었던 김윤수 그 양반이 한국 근대사로 붙인 거예요. 근데 원래는 한국 현대사로 붙여야 되는데 바로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이 당시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현대사로 하면 너무 직접적으로 느껴지니까 근대사로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 김준수 선생님 근대사를 붙인 거예요. 영어로 이제 표기를 하면은 다 똑같은 모던이니까 뭐 별 차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거예요. 작가 아니면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신동엽 시인의 부인이 있는데 임병선 선생이라고 그분도 시인이에요. 그 양반이 이제 신동엽 선생을 이제 기리는 하나의 어떤 그 예술마당 금강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공연도 할 수도 있고 전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초대 기념전이 그때 이제 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신동엽 선생의 문학이 동학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부까지 갔다가 다 그 답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금치까지 가고 금강까지 가고 그리고 신동엽 선생 생가까지 갔었는데 아버님이 그때도 살아 계시더라고. 그게 먼 사람이 아니에요, 신동엽 선생이. 나는 그때 이제 파악하기를 신동엽 선생은 4.19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혁명에 대한. 그래서 이제 신동엽 선생은 그것이 그 과거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충격이. 동학으로 연결시켜요. 이제 김수영 시인 같은 경우는 현실로 가고 또 미래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김수영 시인은 그 4.19에서 똑같이 4.19의 충격을 그 4.19 혁명에 대한 하나의 그 생각을 서로 좀 다르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강을 쓴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동학의 얘기예요. 동학 얘기. 그러니까 이제 신동엽 선생 4.19는 이제 동학으로 가는 거죠. 신동엽 선생이 이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 거 도대체 하늘이 뭐냐? 진짜 하늘을 본 거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그 4.19 때에 그 탱크 위에서 들어가 막 손으로 아우성 치고 막 태극기 휘날리고 하는 그것이 난 최고의 맑은 하늘이다. 깨끗하고 파란 하늘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하늘이에요. 자유고 동학에서 얘기하면 한울이죠. 신동엽 선생이 바라본 그 하늘은 바로 동학의 4.19 때 그것이 진짜 하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학 때는 그냥 그 승리를 못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보면 동학은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동학은 난 프랑스의 시민의 혁명보다 더 세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동학은 최재호 같은 양반이 서구 문물이 막 참 밀려 들어올 때 이게 나라가 막 뒤집어질 것 같은 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찾고 헤맸던 것이 동학이란 말이에요. 동학은 아무리 과학적으로 따져도 모순이 없어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영성이죠. 그렇듯이 이제 그 하늘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시천지 조화전. 바로 하늘이 나고 하늘이 바로 하늘 어디 사람의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모든 영성이 존재해 있다는 거죠. 이 하늘도 영성이고 이것도 우리도 영성이라는 거예요. 신동엽이는 거기 4.19 얘기는 안 할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이제 신동엽의 그 생각이 4.19에서 그 동학을 느꼈고 바라봤고 다시 동학의 중요성을 바라봤고 다시 그 동학 얘기에서 나는 이제 그 신동엽의 생각이 4.19에 있다는 걸 하늘이라는 걸 나는 그려준 거예요.
전체적인 신동엽 생각하고 행각을 내가 드러내려고 했었고, 하늘이라는 것도 4.19의 그 함성이 하늘을 이제 바라본 거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이제 동학 맨 아래는 동학 농민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많이 없어서 그냥 좀 멋있지 못해요. 거기서 목 잘린 사람이죠. 흙과 같은 걸 시켜 세우는 사람이 전봉준이에요. 난 전봉준을, 그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게 전봉준이에요. 전봉준이가 이제 무릎 딱 꿇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동학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로 이제 했어요. 일제 이제 동학군들을 이렇게 목매달고 달고 해서 했던 그 이미지들이 이제 있고, 그 위로 이제 4.19 형상들이 올라가죠. 그 위로 또 올라가서 이제 뭔가 하면 이제 4.19 혁명이죠. 그게 4.19 탱크 위에서 이게 한호하는 그 장면이죠. 강렬한 어떤 그 혁명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금강을 이제 그리게 된 거는 그 민예총에서 민족예술 문익하 선생님 목사님 아들 문호근 씨가 가극을 만들었어요. 가극. 그 뒤에 배경의 그 그림으로 좀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걸 이제 좀 더 제대로 그린 게 금강이에요. 그때 가극이 이제 뭔가 하면 신동엽 시인의 장시, 서사시, 금강을 이제 가극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동학에서부터 의병에서부터 그 3.1운동 뭐 해서 쭉 그냥 그 6월 항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릴 때는 김영삼 정권 때 좀 지났나 하여튼 그냥 약간 민주화라는 게 막 시그러들 때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어떤 그런 심정으로 이제 좀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뒷걸음질 치지만은 앞으로 언제든가는 이제 다시 나갈 거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그랬던 작업이에요. 모든 민주의 싸움은 그 안에 다 있어요. 70년대 어디 전태일에서부터 캄캄한 김지아 또 신동엽도 그 70년대에 나와요. 다. 그게 어떻게 보면 미술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70년대. 그게 문학이 다 걸머지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실은 보면 민족미술은 문학에 빚진 게 많아요. 맨 아래는 그 동학 농민군이 이제 쫙 있어요. 앉아 있는 사람 약간 뒤쪽으로는 그 동학의 농민들이 그 시신들이 쫙 깔려 있고, 그 왼쪽 그 옆에 그 언덕이 하나 있는데, 금강에 주인공이 한인가 그렇지, 신한이. 그 이제 그 한이는 죽어. 그 아들이 하고 마누라하고가 후세에 나가 이 한국 역사를 이렇게 오히려 올려다보고 있어요. 이게 가마도 큰 높은데 조그마한 이게 올려다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학의 그 주인공들, 전봉준, 손하중, 김계남, 동학들이 이제 올라가고, 그 위에서부터는 이제 또 의병들이 올라가고, 그 임시정부 올라가는 그 독립운동 임시정부 올라가고, 강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고, 한쪽 해방이 되고 해서 이제 다시 이제 6.25가 나가지고 막 여순 사건, 제주도 4.3 뒤에서부터 이렇게 6.25의 처참한 사건이 이제 올라가고, 그 70년대 그 유신의 그 캄캄한 그 가장 어두운 겨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신동엽도 있고, 장준하도 있고, 누구야 이게 김지하도 있고, 이거 전태일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참 60년대 4.19가 일어나죠. 여기서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 김주열, 그 물에서 끄집어냈을 때, 그게 이제 시신을 그냥 눕힌 그 상태대로 놓는 게 아니고 나는 세워요. 강주 죽음들도 누워 있는 게 아니고 난 세워요. 그래서
그 시신들은 우리 산 사람보다 훨씬 힘이 세요. 몰라, 난 그래요. 얘들이 나를 발목 잡아 안 놓잖아요. 다시 이제 이게 유월항쟁으로 가고 사북 사태가 있고, 여기 이제 그 의용노조 부인을 그냥 그 전주에도 묶어놓고 치료하고 이러는 거 이제 사북 사태. 그리고 이제 강주 항쟁이 일어나고, 다시 이제 그때 80년대가 이제 와요. 오면서 이해주의 이제 시국춤이 이어 나오고, 이해주가 이제 끌어올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가 뭐야 그 박종철 49제, 여기는 이한열의 그 하고, 그래서 여기 요 안에는 이제 그때 80년대 많은 그 운동권들, 백기환 선생, 문익환 목사, 누구 개훈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고, 맨 그 위에는 이제 유월항쟁 이후에 다시 이제 그 7, 8월 노동자 대투쟁이 나고, 다시 이제 명동 성당에서 이제 박종철 이게 찾아가고, 여기 이제 불꽃처럼 일어나는 건 계속 그 안 보이지만 계속 가고 있다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게 명동 성당이 있는데, 이게 명동 성당은 그 당시에는 뭐야 이게 독재 정권이 침범을 못했던 곳이 민중사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의 역사예요. 민족미술 그 협의회는 그게 이제 왜 만들어졌나 하면은 그 미술 그 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뭔 사건이 있었나 하면은 힘전이라는 그 젊은 작가들의 그 전시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경찰들이 탄압을 했어요. 그러니 가서 막 고문시키고 그림 뺏고 그렇게 됐는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그래서 그 미술인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이제 대항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85년에 이제 그 회의를 하고 아카데미에 이제 그 세미나를 하고 나서 이제 결성하기로 해서 이제 86년부터 이제 출범을 해요, 민미협이. 그때 그 대표가 누군가 하면 손장섭 선생이에요, 화가. 우리가 그 민미협 사람들의 그림들이 그림할 장소가 없었어요. 그림 전시할 장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금전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기금전에 나는 뭐 맨날 단골이니까 옛날에 그랬던 그냥 큰 그림도 다 그냥 공짜로 다 줘버렸어요. 난 돈 한 푼도 안 받고 다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좋은 그림들 괜찮은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 마당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그냥 인사동이고 자주 만나는데, 그게 하니까 이제 종로 경찰서 관할이 이제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1회 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민협이 생기면서 통일절은 이제 그냥 매번 하는 걸로 이제 그냥 고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통일 뭐 염원전이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1회 때는 이제 그 손장섭이 이제 그 회장이었을 때는 그 이듬해 그때는 이제 내가 대표를 할 때 이제 공동 대표로, 나는 혼자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주재한 선생하고 이제 같이 했는데, 둘이 이제 공동 대표로 이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완성을 해가지고 냈던 게 모내기 그림이에요. 그때 그 민묘읍에서 가장 중요한 전시회가 반고문전이었던 것 같아. 우리 때 87년에 반고문전. 그게 무슨 전시인가 하면은 박종철 그 물고문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전시를 3월 달에 했어요. 그 박종철 고문 반대하는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한이 형의 아이디어예요. 아주 그 아이디어여서 제일 그래도 시기 적절할 때 전시를 했던 게 그 반고문전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린다 하면은 전두환 머리를 깨고 박종철이가 나오는 걸 한 거예요.
제목이 부활이라고 있을 거예요. 박종철 전에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 그 성고문 사건, 건인숙에 이제 그거 이야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군복을 입은 완전히 속을 찢고 나오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내 광고문전에 그거죠. 군부의 그 뭐야 이게 쨘덩어리를 깨뜨리고 나오는 그 위에 맨 얼굴은 전두환이에요. 이제 그 아래가 이제 그 성고문 맨 손가락 나오고 하는 건 원래의 그 군부 정권의 쨘덩어리 같은 안에 갇혀 있는 수많은 어떤 것들. 그게 한 87년 8월 달쯤 될 거예요. 방학 동안에 그 전시하고 완성하고 이제 냈는데 통일을 주재하는 이제 그림인데 이게 통일 반대하는 사람을 이제 썰어내고 통일 이게 되도록 하는 걸 이제 그리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착상이 뭐였나 하면은 그 탈춤을 생각했어요. 그 이제 탈춤 출 때 쏙 불러가나 탁탁탁탁 튀는 게 이게 악기를 몰아내는 걸로 해서 그 반통일 세력을 이제 이게 쓸어내고 뭐 이렇게 통일로 가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시골에서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부모님들 이제 그 성묘하러 갈 때 그 뭐야 이게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그 뭐야 쓰레질 하는 사진이 있더라고. 우리 그 뭐 집안 형님인데. 그 쓰레질 하는 걸 보니까 이 탈춤보다는 쓰레로 쓸어내는 게 더 낫겠다. 농촌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쓰레질 하면서 반통일 세력을 쓸어내고 논을 잘 다듬어 가지고 모를 심고 잘 키워 가지고 가을에 와서 추수하는 거 나락 빼고 풍년이 된 거를 축하하는 밥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것을 통일의 모습으로 이제 그리려고 그랬고 통일됐을 때는 그 무릉도원과 같은 법도 질서도 없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이런 세계를 나타내려고 했었죠. 무릉도원이죠. 내가 법 없이도 사는 무릉도원 같은 게 이제 그런 우리 동네 모내기는 그 동네 얘기예요. 가장자리 이게 그 천도복숭아 같은 게 이게 무릉도원의 표시고 내가 대학교 올라와서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고향을 생각하면은 내 머릿속에 제일 아름다운 때가 살구꽃이 필 때예요. 동네가 이게 그 세월 지붕인데다가 거의 집집마다 그때는 우리 그 동네에 살구나무 한 그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에 들은 그냥 파란 볼을 받치고 살구꽃이 살짝 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꿈결 같기도 하고 꿈 같아요. 그것이 무릉도원으로 이제 그렸고 백두산 그려놓으니까 이게 그 북한의 그 뭐야 이게 그 김일성 생가 그 뭐라고 그러나 그 아이고 만경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백두산을 왜 그리냐면 통일이란 이미지가 넣어야 되는데 그 이제 통일의 이미지로 백두산을 넣은 거죠. 근데 지금 이해 잘 못 갈지 모르는데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이런 거 보면은 멸공통일이에요. 그때는 백두산 영북에 태극기 날리자. 그러니까 백두산하고는 꼭 통일하고 연결을 지어줘요. 그래서 난 그 백두산을 생각하면 이제 통일하는 말하고 그냥 연결이 돼요. 그런 이미지로. 그래서 이제 그걸 넣은 건데, 이건, 검찰들은 이제 경찰하고 검찰들은 이거는 김일성의 혁명의 성산이고 살꽃핀 마을을 이건 김일성 생가라고 만경대라고 이제 하고 이제 추수하는 위까지를 이건 북한으로 보고 근데 이게 막 풍요롭고 저들 뭐 잘 살고 즐거워하는 북한은 그렇게 즐겁게 이렇게 나타냈다 이거예요. 남한은 이게 이게 모순이 많고 이게 미국의 외세들이 와서 막 착취해가는 이런 걸로 이제 나타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잘 못 나타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은 그게 레이건하고 전두환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포옹하는 게 있어요. 그걸 또 쓰레로 썰어내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까지 썰어내니까 얘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구치소에서 이제
조사받으러 이제 검사방에 이제 들어가는데 모내기 그림 앞에 펴놓고 검사 몇 명이 삥 둘러 서 있어요. 그때 이제 바르는 건 아닌데 이제 그림을 아래에 있으니까 이게 당신 그림이냐 하고 그 모서리를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왜 그림 바르냐고 남의 그림을. 그래 이제 좀 싸운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 표정이 막 뿔그락불그락해요. 나에게 말을 안 치고 저 할 말만 해. 대답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답답하지 뭐. 그때 이제 박종철 그 이후니까 남영동은 문을 닫았어요. 그때 이제 문익환 목사가 북한 갔다 오고 임수경 이게 다시 이제 그 평양 축중 갔다 오고 해서 공안정국일 때 나도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막 체포되고 뭐 난리 났죠. 요울항쟁이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화를 해서 승리를 했는데 그 대통령이 못 되고 우선 단일화가 안 돼서 이제 문제가 있긴 했지만은 거의 자기들을 구속하고 그 착취하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산청 연장을 했는데 내 생각이 또 이제 요거들만 생각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6월 항쟁을 했는데 이게 대통령까지 뺏기니까 막 속이 뒤집어져 화가 나고 이게 중산층이 어떤 문제 같다고 생각한 거죠. 너희들 진짜로 너희들 재산 마음대로 뺏고 주고 하는 것이 이 정권을 어떤 정권이가 걸 구분을 못 한다는 생각에서 내 나름대로 이제 막 화가 나고 너희들 그 하나의 먹잇감이다 그렇게 그린 거죠. 그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 물건 없는 쓰는 걸 굴욕당하는 것도 이제 이제 그런 거고 이제 뭐 농민 같은 문제는 내가 잘 알고 그냥 그 또 농민 자체도 없고 도시로 가야 되는 뭐 이런 것들 뭐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지금 뭐 어디 아유 노동자들 그냥 얼마나 착취를 당했어요. 이제. 지금 노동자들이 그 피땀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그 경제 같은 것도 이제 이루어진 거지. 노동자들 대우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최고로 그냥 노동 착취죠. 그 뭐 임금도 다 그냥 조그만 임금 주고 다 뺏어버리는. 그리고 월남전에 그 파병된 그 사람들은 진짜로 자기 걸 제대로 받지도 못했잖아요. 다 그냥 정부했고 위안부 문제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주고 일본하고 저들끼리만 해가지고 다 정부에서 다 해버렸잖아요. 의식을 못 차리면은 먹힌다는 거예요. 시장을 통해서도 먹히고 모든 면에서 그냥 소세지처럼 하나의 상품의 먹잇감으로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참 욕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한 군데 종합을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83년에 이제 갑돌이 그리려고 시작했다가 이제 접어뒀다가 다시 91년에 학고제 전시 끝나고 나서 이제 제대로 그리려고 또 작업실을 구했어요. 집에서는 안 되니까 우리 집 근처에서 구했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안 돼요. 이게 안 돼서 또 접어두었지. 그리다 말고 했어요. 91년에 그리려고 이제 했던 거는 그 민주화도 되고 해서 시문화도 이제 약간 이제 가라앉고 좀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문하고 있을 때는 좀 급하게 그려야 되고 이제 이래서 이제 느긋하게 그리는 작업을 이제 못 했었는데 90년대 이제 그 민주화가 되고 해서 시문화 가나지고 해서 좀 느긋하게 이제 그리려고 했는데 아직도 그게 실력이 딸려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또 접어뒀다가 이제 98년에 다시 이제 그 밑그림을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98년에 시작해서 2000년에 그 밑그림을 완성했어요. 그 밑그림이 2년 이상 걸린 거예요. 그 이제 밑그림을 다 해놓고 그게 한 10m 정도 되나 바닥에 깔아놓고 이제 했었는데 의자를 놓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다르게 보여요. 우리나라 역사라는 게 엄청난 역사구나. 세계사에 유래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 힘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역사는 한 50년대 말에서 90년대 말까지 이렇게 보면은 짧은 기간이잖아요.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고 에너지가 있고 폭발하고 막 뒤집어지고 또 역전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는 민주화가 된 게 몇백 년 사이인데 막 거기서 막 에너지가 막 보이더라고. 우리나라에 엄청난 에너지를 무의식으로 의식으로 못 나타낸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그냥 열심히 이제 그걸 드러내려고 우리나라 어떤 그 서민사를 드러내려고 막 열심히 이제 내가 했는데 그 내가 생각도 안 했던 이런 에너지가 이제 한 따라온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의식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무의식을 드러내는 방법, 그래서 나는 그런 방식으로 무의식을, 그래서 내가 나타내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 화가들은 반보다 한 70% 이상이 자기도 모르면서 그리고 있어요. 그게 무의식이라고 봐요. 뭔가 열심히 하고 몰두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따라오게 된다고 봐요. 내 방법은 그거예요. 무의식을 나타내는 방법은. 내가 이제 학교 가면 이제 남국에 가는데 그때 건설 노동자가 많았어요. 거긴 다 건설 노동자인데 가면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 다른 것 같아. 그 사람들은 땅에 딱 붙어서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거기에 있는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갖다 놔도 굶어 죽지는 않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어. 그래 나는 직장에서 목 날라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가서 남한테 밥을 달라고 그런 것도 못 하고 말이야. 그래서 참 공중에 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거기 사람들도 보면은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그 에너지들이 엄청 강해요. 좀 더 좋은 집, 좀 더 이게 남보다 나은 어떤 생활 이런 걸 가게 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예요. 기초적인 에너지들이. 갑돌이 하여튼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제 했는데 맨 처음에는 가면 이제 빈민촌이 나와요. 서울 올라오니까 가장 빈민촌. 그래서 거기가 대명시장이라는 거 알아요? 대명시장? 시흥사거리 있는 그 시장이 대명시장이에요. 그게 시흥사거리. 그래서 갑돌이에 내 사진들 찍었는데 이 체육관 여기 있어요. 여기 동면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내가 이제 갑돌이를 찍기 위해서 그 노점상들을 찍었어요. 그 대명시장에 와서. 그래서 보면은 한 사진을 찍은 건 보면은 채소장서, 니아카 장사 아줌마를 그 시장 경비원이 나가라고 쫓아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따로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갑돌이인데 한 마을에 왔는데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한 사람은 경비원이고 남자는 갑돌이는 경비원이고 갑돌이는 니아카 채소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쫓아내는 그리고 갑돌이의 어떤 그 비극을 많이 썼죠. 다방내지도 갑순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사진들을 내가 대명시장 노점상에서 했어요. 그래서 한 동네 어디 갑돌이에요. 한 동네. 여자가 이제 서울로 이제 그냥 가고 싶은 거지. 이제 가고 싶은 거. 서울 한상을 쫓아 가는데 갑돌이가 막 이렇게 가니까 갑돌이 가지 말라고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팔은 갈등이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농촌에 남아야 되나 가야 되나 이런 갈등을 이제 내가 나타낸 거고 원래는 꼴라주기에서는 그 성룡의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림 때는 이제 내가 이제 내 얼굴로 그런 거예요. 내가 갑돌이죠. 내가 주인공 갑돌. 뒤에 있는 이게 구조물들, 쇳덩어리 같은 거, 이것은 이제 이쪽 앞에 거는 군부 독재, 군사정권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 조스 같은 입이 있는 이쪽에는 독점 재벌들을 내가 이거 나타낸 거예요. 파이프 같은 게 있는 건 이제 흡입하는, 빨아들이는 그 노동 착취하고 하는 거. 독점 재벌과 군사 독재 정권이 만나는 장소가 가운데 그 뭐가 흘러내리고 하는 것 같은 게 그거고, 그 뒤로는 세계 어떤 그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그 문화들이 이렇게 그 들어오는 독점 재벌과 군사 정권이 이제 서로 이제 정경유착이라고 이제 뭐 해야 되지 그 당시에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외세까지도 합쳐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진 문화가 이게 이런 문화죠. 태폐적이고 이제 저속하고 막 오물이 넘치는 그런 뭐야 이게 포르노 같은 이런 문화를 내가 이제 그 문화로 나타낸 거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맨 마지막에 노동자들이 그 대투쟁도가 이제 인물들이 여기 좀 나와요 이제. 근데 이제 막혀 있는 거죠. 더 이상 못 가고. 저 앞에 있는 그 에너지, 그건 이제 에너지의 시민의 어떤 그 에너지죠. 우리 아까 내가 봤던 그것도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 에너지가 좋은 놈인지 나쁜지는 모르겠어, 이 당시에는. 여기에는 진짜 운동권은 요거 조금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군사 독재 정권의 에너지도 엄청 크고, 예, 독점 재벌의 에너지도 엄청 큰데, 이놈의 에너지들이 있긴 있는데 존재하는데 이게 나쁜 놈이 좋은 놈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 당시에. 그리고 이제 저 앞에 캄캄한데 도대체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이 놈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내 눈에는 그까지는 못 봤어요. 좋은 쪽으로 갈지 나쁜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앞으로 더 그려야 생각했던 거는 그 촛불 집회를 보면서 뭔가 하면 착한 에너지가 뭉쳐지는구나 라는 걸 봤죠. 뭐 탄핵까지 이제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 전에부터 이제 난 촛불 집회에서 보면서 이거 그려야 되겠다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꾸 꼭 그렇게 그 생각한 대로 하가에 그냥 뭐 엉터리 같은 상상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뭐 세상이 호락호락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우리 헌법에 나왔듯이 모든 권리는 국민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겠지만 여하튼간에 그렇게 되도록 난 그 그림 그릴 거예요. 이라크전이 하면 그거는 2000년대 넘어왔었죠. 부시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공화당은 내가 믿지는 않았지만은 실지도 있지 않는 거를 있는 것처럼 완전히 조작을 해가지고 생화학 무기가 있다는 거야, 이라크에. 이라크에서는 아니다 하고 발표해도 그 뭐 먹히나 안 먹히지. 그냥 때려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도대체 이게 불이 이게 나쁜 거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미국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무슨 뭐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이라크전 뭐 이렇게 그냥 바로 요거 그 이라크전에 대해서 진짜 전범이 누구냐 하고 내가 이제 묻기도 하고 했지만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미국이 도대체 알 수 없는 어떤 존재 같고, 이게 도대체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그 도덕관념, 양심 이거하고 너무 그냥 다른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도대체 뭐냐 하고, 내가 이제 미국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자유의 여신상 그 횃불에 올라가서 횃불을 떼어내고 내가 의자를 놓고 거기 가서 그 뉴욕 시내를 이렇게 한번 내려다보면서 미국이 뭐냐 하고 이제 본다고 이제 시작하는 하나의 그림이에요. 1, 2, 뭐 3이 나가요. 거대 초상에서. 럼스펠터가 그것도 부시 때일 거야, 이게. 국무장관인데, 이 친구가 뭐 중복을 가지고 탁 일하는 게 있더라고. 도대체 이제, 이건 미국의 그 진실, 도덕이라든가 이런 가치관이라는 것이
힘이에요. 세계 대제국의 그 국무부 장관이 럼스펠드가 주먹을 막 일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야 이게 진짜 웃긴다. 그래서 아가씨 많다고 오라 하는 그 삐라 있잖아요. 그 뿌리는 거 거기 보면 뭐 이렇게 빨간 게 이렇게 나오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완전히 광고하는 듯이 내가 그렸어요. 막 이러는데 이게 붉은 게 이렇게 되고 이제 그 옆에다 힘하고 진실, 정의를 거꾸로 썼어요, 내가. 그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내가 아주 포스터처럼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 속에 이제 글씨도 이제 집어넣고 이해하라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그 미국의 총기 사건. 엄청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총기 소지하면 안 되는데 얘네들은 총기 소지를 하도록 하잖아요. 그게 내가 생각하면 이제 몰라 하여튼 총기를 가지고 있으면 쏘게 돼 있어요. 죽게 되고 그게 아까 얘기했는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게 이제 총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총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죠. 사람을 머리를 뇌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가지고 있으면 쏘아보고 싶고 그걸 맞춰보고 싶고 또 맞추는 거에서 더 지나서 생명체를 딱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싶고 극한으로 가는 거예요. 나도 인디아인다 하는 거는 미국 놈이 나를 뭐라 볼 건가 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인디안처럼 밖에 안 볼 것 같아. 내 별명이 인디안 추장이 좀 옆에서 보면 조금 그래 인디안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미국을 또 이제 요구하려고 내가 이제 그렇게 한 거지. 도대체 우리 그 친비파가 엄청 많은데 그런다고 그 인간을 봐줄까? 내 한국 그 근대사 현대사에는 유교가 이미지가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중심이 될 때도 많았고 그런데 내가 6.25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더라고. 그리고 6.25도 내가 한국 근현대사를 그리면서 이제 아직 안 했던 것들은 이제 난 이제 여기 내려와서 아직 못했던 것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6.25도 이제 못했던 걸 그랬다고 이제 보면 돼요. 처음에는 그냥 막 그 6.25가 처참하고 그냥 막 우리 모든 어떤 그 질서를 다 망가뜨린 이제 그런 거 정도로만 이제 생각했었는데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양반 상놈이 완전히 없어진 게 6.25하고도 무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6.25에 오면서 또 새로운 양반하고 쌍놈이 생겼어요. 그게 돈이에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 이제 그게 양반하고 그 차이가 대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그런 정도로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6.25가 너무 현재적이에요. 현재도 그대로 남아 있고 그 6.25를 가지고 엄청 이용해 먹어요. 나도 국가범법에 걸리고 이게 모내기가 걸린 경우도 바로 6.25의 방공법이에요. 그래서 이 보수의 정권들은 6.25가 무기예요. 그냥 전쟁이 아니고 현재에 가지고 있는 칼이자 총이자 감옥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멀쩡한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그러고 어디 좌파라고 그러고 이게 친북이라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6.25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오늘의 문제고 이미 이건 끝났어야 되는 그 6.25라는 것이 아직도 망령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게 좀비죠. 나는 그 친일파들을 맨 처음에 좀비라고 그랬어요. 뭐 분통이 터지는 거죠. 원래 이제 나는 내 말하는 걸 잘 못하니까 그림으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편하고, 에, 좀 간접적이, 그런데 내 그림은 좀 직설적이잖아요. 예, 감정적이보다는. 요즘은 이제, 서울에서 그뭐 공간이 적고 이런 데서 이제 할 수 없었던, 내가 못 그렸던, 한국 그 근현대사를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작하고 있고, 내가 한국 화가 그림으로서 역사를 그리는 건 하여튼 내가 쭉 택해 왔는데, 이건 꼭 그려야 되는 의무감 같은 거,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그리고 나면은 좀 더 자유스럽지 않을까. 아직은 한국 현대사의 의무감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해야 될 것이 갑순이 갑돌이에 다시 이제 그 이어서 그리는 그 그림, 다시 더 연장해서 그리는 그림 그것도 완성해야 되고, 강주 항쟁도 내가 그 90대 초에 막 민주화가 막 사그러 들어가고 막 우리 그 후배들도 다 시골로 흩어지고 일서터 쪽으로 그 막 빠져나가고 막 이랬을 때 뭐야 이거 막 뭐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강주 항쟁 시신하고 만나가지고 내 초원곡이라고 해서 그 강주 항쟁에 대해서 많이 그려서 여러 개. 그러나 강주 항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못 그렸는데 이번에 여기 와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관동 대지진이 어떻게 보면은 내 한국 현대사, 근대사를 그린 역사와의 가장 충격적인 하나의 내가 만남이었는데 아직도 그것을 내가 갚지를 못한 것 같아요. 내가 그 관동 대지진에서 이제 빚갚음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문제, 이제 뭐 한 6.25는 내가 끝난 것 같고, 역사적인 어떤 그 주제를 이제 끝내면은 내 좀 하여튼 특별하게 기억 안 하고도 이제 아직 의무감 아닌 거 가지고도 이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이제 그 전이 쪽으로 고집을 하고 있어요. 좀 앞서가고 싶고 뭔가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하여튼 내가 가는 길이 정치와 경제로 가더라고요. 우리가 또 어떻게 잘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바로 살아야 되는지, 화가가 정치 그림을 또 그려야 되는지, 이 갑순이 가는 길이 하나의 정치이고 현실을 어떻게 더 좋은 쪽으로 가고자 하는 내 나름대로의 노력이라고만 생각해 주면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하여튼 난 그것이 이제 맞다고 가는데 나쁜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좋은 거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 자신도 다 결정을 어디야 존재 나쁜지 몰라요. 착한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거죠.